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투어 2021 행사에서 무선통신의 주제 발표를 맡은 지멘스 공정자동화 사업부 박주경입니다. 무선통신의 기술은 선이 없는 장점으로 인해서 산업에서 그리고 저희 일반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 전파에 의한 간섭이라는 취약점 때문에 그리고 작은 태역폭, 지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다중접속, 넓어진 대역폭의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좋은 동작을 만들 수 있는 무선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선 통신에 대해서 첫 번째, 무선 통신과 그 발전 상황, 그리고 두 번째, 5G에 대해서, 세 번째, 와이파이 6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선 통신의 취약점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선 통신과 무선 통신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 어플리케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EMS, 그리고 수직 이송 리프터, 그리고 AGV, 스태커 크레인과 같은 물류 설비와 그리고 플랜트에서 100m라든지 200m 원거리에 있는 통신,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원격 접속을 이용한 리모트 액세스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 6라든지 그리고 5G 기술이 발달되면서 앞으로는 이전에 보셨던 그런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시는 모바일 이퀴먼트라든지 일단은 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구글 카메라, 구글 렌즈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백홀, 예를 들어서 어떤 넓은 지역에서 해당 통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수처리 시설에서 좀 원거리에서 통신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설물 사용, 그리고 일단 일반 조업을 도와줄 수 있는 협업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공장에 있는 설비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라든지 상위 쪽으로 선이 없이 올릴 수 있는 엣지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동통신의 표준의 진화는 70년대 첫 번째 표준 개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거의 매 10년마다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단계는 수많은 새로운 이점을 가지고 왔고요. 간단히 살펴보시게 되면 원주에서는 음성통화를 도입했고요. 2G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도입했습니다. 3G에서는 모바일과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4G에서는 모바일 스트림 및 IoT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5G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은 저희가 무선랜, 많이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기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랜 통신은 199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조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 속도는 2Mbps에서 지금은 9608Mbps까지 높아졌습니다. 최근 IEEE 802.11a, n, ac, ax는 와이파이 4세대, 5세대, 6세대 기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EEE 802.11n은 와이파이 4세대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와이파이 6 기술은 IEEE 802.11.ax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6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4보다 이론적으로는 속도는 약 16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와이파이 6E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버전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해당 익스텐션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이파이 6 버전이 사용하는 5GHz에서 6GHz까지 영역을 넓힘으로써 채널 사용에 대한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7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기존의 와이파이 6까지 6세대 기술까지는 이게 이중화 통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전기 같은 거를 사용했을 적에 한쪽에서 얘기하는 동안 반대쪽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수신만 하는 것처럼 이거를 반이중화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와이파이 7 같은 경우는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십니다. 그거를 저희가 풀 듀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와이파이 7에서는 물론 이제 속도도 더 빨라지겠지만 이런 풀 듀플렉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가능성이 더 높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무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전자기파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었던 감마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전자기파 중에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전파 스펙트럼 3kHz에서 300GHz까지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그 전파가 건물을 뭐 이렇게 물체를 지나갈 수 있느냐, 지나갈 수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적용되는 기술이 차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AM, FM 라디오, 그리고 TV,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와이파이 이런 모든 기술이 해당 전파 스펙트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파 스펙트럼의 용도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익을 위한 비면허 주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M 라디오라든지 GPS, 블루투스, 그리고 무선 전화기, 그리고 기상청 라디오, 그리고 경찰 쪽에서 일단은 공공의 이익을 사용하는 레이더 같은 경우가 비면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허, 이제 돈을 지급하고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시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UHF 방송, 위성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위성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당 방송 공급자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겠다라고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저희가 국내에서도 와이파이 이제 면허를 이용하기 위해서 KT라든지 SKT 같은 이동통신사들이 어떤 비딩을 했었고요. 해당 대역폭에 대해서 일단 구매를 하셨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면허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전파 스펙트럼을 하나로 모아놨을 적에는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주파수들은 지금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얘기할 와이파이와 그리고 사설 5G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2.4GHz와 5GHz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설 5G와 같은 경우에는 Sub-6 같은 경우는 3.8GHz 대역, 그리고 사설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GHz 대역입니다. 물론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설 5G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검토 중이십니다. 무선 통신 기술의 거리와 속도를 갖다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WLAN이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 기술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5G 기술, 사설 5G 기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설 5G 같은 경우에는 사설 5G 같은 경우에는 수백 미터에서부터 수 킬로미터까지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기술 같은 경우는 수백 미터 미만이십니다. 그래서 해당 용도에 맞춰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라든지 이미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블루투스 지급이 UHF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m 미만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5G, 왜 5G 릴리즈 16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G 릴리즈라고 하면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5G에서 릴리즈 15 버전입니다. 5G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대역폭,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연결된 장치의 개수,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연, 그리고 또 신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모든 걸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릴리즈 버전, 그리고 칩 메이커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씩 좀 차이가 있고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블릭,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시는 저희가 사용하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은 높은 속도하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장치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붙고 많은 스테이션이 붙는 것도 중요하고 대역폭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연 및 신뢰성 부분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별로 요구하는 네트워크의 기술의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좀 명시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정화 자동화의 클로즈 루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지연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 자동화의 클로즈 루프 컨트롤들은 조금 더 많이 연결되는 장비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HMI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다 좀 넓은 대역폭을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받고 정보를 많이 뿌리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특성의 교집합이 5G 릴리즈 16 버전에서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 버전을 포함해서 앞으로 17 버전, 18 버전별로 지금 비교를 해놓은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릴리즈 1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제 많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장치의 개수라든지 어느 정도 속도까지 속도를 갖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박스에 되어 있는 어떤 지연, 저지연 부분은 지금 릴리즈 16 버전에서부터 일부 만족을 할 것이고요. 17 버전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만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멘스에서도 지금 향후 2, 3년 사이에 버전 16 버전을 기준으로 일단 사설 5G 장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6 기술과 스케일런스 W766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와이파이 6 기술을 기본으로 한 스케일런스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해당 제품은 지금 국내에서도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 와이파이 6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와이파이 6 제품의 표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OFDMA라고 해서요. 동시에 여러 개의 장치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와이파이 4세대라든지 4세대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한 개의 장치만 통신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동식 쪽에서 하고 있는 OFDMA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와이파이 6세대 기술에도 도입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장치와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미모 방식이 또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공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의 신호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또 BSS에 해당 내용과 정보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게 속도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1024 쾅, 말 그대로 높은 통신 속도를 위한 변조 방식이 또 도입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높은 대역폭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동식 장비의 가장 좀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절감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AGV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AGV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이 사용하지 않고 정지해 있을 적에 그때 이제 저희가 보통 PC에서 사용하는 절전 모드로 도입하게 되면서 일단은 해당 장비의 하위에 있는 컨트롤러들의 전원을 차단한다던가 그리고 무선 통신만 이제 살아있고 무선 통신 자체도 최대한 낮은 전력 소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기술인 OFDMA를 이용한 멀티 유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같은 경우에는 무선 채널당 1:1 통신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 와이파이 6세대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널에서 9개의 서브 채널을 나누어 동시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AP가 9개의 클라이언트와 동시에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해가 있으신 게 지금 동시에 9개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칩을 가져다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9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적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와이파이 4세대 기술인 제품과 저희가 이번에 출시된 와이파이 6세대 제품의 비교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WAM766이라고 하는 제품이 와이파이 6세대 기술이고요. 오른쪽에 778 제품 같은 경우가 와이파이 4세대 기술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일단 제품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비교하는 건 데이터량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6세대 저희가 새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1201 BPS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450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일단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지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나온 제품이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지연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PCF 기능이 지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PCF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해당 기능은 차후에 1년 내에 저희가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이제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적에 지연이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개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통신 신뢰성에 대해서는 두 개 다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좀 특별한 게 보안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WPA2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WPA3가 이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지 않을 적에 절전 모드로 돌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이파이 6 제품은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 와이파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은 그 사이에 저희가 일단은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이용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런던에 있는 런던 지하철에 사용된 예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 제품이 이제 열차 쪽에 무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 이름은 딥큐브 업데이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존의 와이파이 4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중앙 관제 센터와 그리고 일단 열차 간의 데이터 전송의 이중화를 위해서 사용된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건을 위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인증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병렬 접속 이중화를 만들 수 있는 PRP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IPRP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중화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물리적 인프라에 두 개의 분리된 가상 네트워크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지멘스에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해당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함께 저희가 무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채광입니다. 마이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대형 채광 현장의 인터넷 접속과 원격 접속, IoT, CCTV, AGB 사용을 위한 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품을 공급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광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깊고 그리고 유선을 깔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핸드폰 접속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T, CCTV가 달려있는 소형 자동차를 이용하는 지금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무거운 짐을 이동시키는 AGV라든지 그리고 그 AGV 및 그리고 이동하는 현장 설비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서 원격 접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대역폭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장비를 위한 절전 모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GV라든지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이동 장비의 충전이 없는 미사용 시간 동안의 절전을 얘기하는데요. 하위에 있는 제어 장치의 드라이브라든지 PLC와 같은 컨트롤러 같은 장치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없애기 위해서 스케일런스 자체에도 절전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멘스 FA 공장 자동화 사업 쪽에서 해당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의 PLC와 그리고 소량의 프로피넷 노드 간의
그 프로피넷 통신 관련해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CF, IPCF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으나 IPCF가 도입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프로피넷 사이클 타임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더 넓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무선 통신의 취약점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무선 통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전파에 의한 간섭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철통 경호 수위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전용 차량으로 이동할 때조차 이른바 재밍이라고 부르죠. 방해 전파까지 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방송의 생방송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어젯밤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 우리나라는 물론 로이터와 CNN에서도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차량 비스트에 타고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정지합니다. 공항에서의 영상 송출에 문제가 생겨 전 세계 방송사에 사고가 난 겁니다. 잠시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네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를 나설 때도 비스트가 모습을 드러낸 뒤 출발을 하자마자 화면이 정지되고 곧이어 화면이 뭉개집니다. 촬영 원본을 라이브 송출본과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지만 송출본엔 노이즈가 가득한 반면 원본엔 비스트 2대가 나란히 호텔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송출본만 문제를 일으킨 건 바로 전파방해, 이른바 재밍 때문입니다. 재밍은 주변에 강력한 전파를 쏴 인근 지역의 무선 통신을 모두 불통으로 만드는 것으로 원격으로 폭발물을 터뜨리는 테러를 막는 첨단 경호 기술 중 하나입니다. 비스트 앞에서 달리는 검정색 벤 차량. 지붕 위에 2개의 안테나가 설치돼 있는데 이 차량이 지날 때마다 인근 30에서 40m 주변의 휴대전화와 통신 장비가 불통이 되는 걸로 빌어 해당 차량에 재밍 장비가 장착된 걸로 추정됩니다. 작년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재밍 차량이 있었지만 특별한 방해 전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방문한 베트남에선 미국 측이 대통령 경호에 특히 신경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재밍 기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지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보여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무선 자체, 일단 이동통신도 무선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도 무선인데 전파에 의한 간섭,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물론 재밍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개의 장비가 전파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맺어지려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강제적으로 차단시키는 기술을 재밍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러한 전파라든지 구조물의 간섭에 아주 취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실 와이파이라든지 사설 5G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시는 중간 영역 회전율이 중간 정도인 그리고 회전율이 아주 낮은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거리, 먼 거리를 가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다른 전파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 그리고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할 적에 어떤 식으로 무선 채널을 사용할 것이며 간섭이 없게 해야 되는지 여기 먼저 시작을 하셔야지 지금 앞쪽에서 보셨던 어떤 전파의 간섭이라든지 그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회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섭의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안테나를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뭐 집에서 사용하시는 IP 타임이라든지 그런 안테나 자체가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이론적인 거리는 약 300m입니다. 그러나 안테나가 벽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순간 스스로 반사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300m 정도 갈 수 있는데 뭐 일단 그런 반사라든지 간섭, 스스로가 만들어낸 간섭에 의해서 또 길이는 한 반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요.
또 그리고 중간에 어떤 턱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그런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또 이게 또 더 짧은 거리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는 뭐 주변의 IP 타임이라든지 다른 그 무선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또 채널 중복에 의해서 또 거기서 반 정도 거리를 손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상태에서 유효 패킷을 바라봤을 적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m 미만의 거리만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간섭 영향, 구조물에 의한 그리고 다른 무선에 의한 간섭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계획하실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고려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지 차후에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멘스에서는 이제 산업용 무선 프로젝트 실행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무선 계획,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리라든지 주변, 주파수에 대해서 고려를 한 무선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품 선정,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 그리고 해당 현장 조사 이후에 다시 무선 계획을 수정을 하시고 또 다시 시운전 전에 현장 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시운전이 완벽하게 잘 끝나셨을 경우에 해당 상황에 대한 무선 기록을 하는 이러한 6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히트맵이라든지 이제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해당 AP의 위치라든지 해당 AP를 설치했을 적에 음역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무선 계획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떤 AGB인지 그리고 EMS든지 스테이크카레이라든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맞는 올바른 제품 선정, 특히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안테나가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향성이다, 무지향성이다, 뭐 알콕스 안테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또 다시 이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무선 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자료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찍어봤을 적에 현장에서 조사해봤을 적에 이런 음역 구간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음역 구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선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어떤 제품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든지 AP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현장 조사를 무선 계획 수정된 무선 계획을 기반으로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운전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실제 시운전이 들어가면은 이동식 장비 그리고 AP 간에 실제 통신이 어느 식으로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감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시도율, 리트라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라인에 돌아갈 적에 해당 그런 정보를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거를 문서화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가장 필요한 펌웨어라든지 무선 통신의 기본 정보 그리고 스레스홀드, 리트라이, 통신 속도와 관련된 해당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적에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기록을 기반으로 한 현장 대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드렸고요. 일단은 현장에서 실행 후에는 현장 분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 분석 이제 보고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시운전이 끝나신 이후에요. 일단은 이제 무선 설비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사용하시면서 많이 이런 부분을 느끼십니다. 일단 사용하시면서 무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무선 설비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해당 무선 감시 설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 있는 무선 채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기존에 없었던 뭐 AP가 하나가 더 들어와 있다든지 심지어는 저희가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키는 경우에도 그것도 하나의 AP로 잡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AP에서 송신하는 그 신호 자체가 AGB라든지 어떤 현장에 있는 이동식 설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 감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무선 장비의 개수, 그리고 간섭 여부, 로밍 등 다양한 무선 상황을 시각화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선 설비의 건전성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개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선 통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15 현재 가지고 있고요. 16, 17, 18까지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도 지금 6지만 6 익스텐션 2라고 하는 버전 하고요. 그리고 7세대 와이파이 7 기술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셨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구글 카메라라든지 일단은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개, 두 개씩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G 릴리즈 16 기술부터 산업용으로 적합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서 기술을 갖다 차등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와이파이 6가 좋아 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통신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저지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와이파이 4세대 기술을 사용하셔도 관계없으십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선 통신은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 참고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무선의 취약점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선 적용이 많아지면서 취약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멘스에서 저희 무선 통신에 관련해서 저희가 5G 그리고 와이파이 6세대 기술 그리고 무선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지멘스의 박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